건강보험료 경감되는 조건은 최대가 50%예요. 농어촌에 사시고 22%, 농어업인 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랑 같이 살거나 농어업인이시라면 28%, 합쳐서 50% 경감을 이분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건강보험료 내다 보면 내가 보험료가 얼마 나오고 내 보험료는 어떻게 하면 더 줄어들 수 있을까, 또는 피부양자에서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탈락돼 가지고 다시 또 피부양자 요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지역가입자가 되신 분들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는 혜택도 있다는 것을 제가 참 몰랐었는데, 어떤 분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한 50% 정도 경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보험 제도를 찬찬히 한번 찾아봤더니 경감 혜택들이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에 해당이 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10만원 낼 걸 5만원 내실 수도 있는 이런 좋은 혜택들이 있으니 잘 한번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고지서를 찬찬히 한번 보니까요, 건강보험료가 21만 3,920원인데 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 부분에 경감정지, 한시적 감액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경감 정지된 것은 50%인 10만원 정도가 경감이 됐고요. 그리고 한시적 감액이라 해서 한 15% 정도를 감경을 또 받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내시는 돈은 원래 21만 3천원을 내셔야 될 돈을 7만 4천원 밖에 안 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제외하고더라도 이 부분을 할인받고 있으니 21만원 낼 거를 7만 4천원,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고 계셔서 깜짝 놀랐고, 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뭘까 했더니 보니까 건강보험료 고지서 뒷면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농어업인 경감, 농어촌 경감, 그리고 또 연소득 36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할인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로 직장가입자 조건과 지역가입자 조건이 좀 다른데요. 직장가입자는 휴직자, 무보수휴직을 하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휴직을 하든지 육아휴직을 하든지 경감 조치를 50%를 해주고요. 섬이라든지 벽지지역, 조금 외딴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50% 면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증식의 목적 또는 임대 수입을 마구마구 벌어들이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말고 생계형으로 임대주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받고 있는데, 그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보험료 경감을 최대 80%까지 해주는, 물론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조건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3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자 중 10에서 30% 정도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여자 단독세대, 그리고 21세 미만 소년소녀 가정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세대가 있죠. 만성질환 세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경감 혜택이 될 거고요. 65세 이상 노인이 살고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만 살고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이런 세대들이 건강보험료를 경감 혜택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상담했던 그 사례자분들은 지역가입자 농어촌 경감과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경감에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사실 시군구 이렇게 단위에 사시면 농어촌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면 단위, 읍 단위, 동 단위도 있겠죠. 이런 단위 소재에 농촌, 어촌 이런 지역에 사시면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으면 재산 요건 상관없이 22%를 먼저 경감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치면 7만 8천원 이렇게 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어촌에 사시면서 실제로 농어업을 하시는 분들, 농어업인 경감이 있습니다.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의 거주 세대로 농어업인 등록가입자가 있는 세대, 농어업인 등록가입자가 있는 세대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이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보험료 부과 점수별로 이게 좀 다른데요. 2500점 이상이시면 지원이 안 되고, 2500점이면 어느 정도냐면 꽤 큰 집에 살고 계셔야 되고, 주택에 대한 가액이 엄청 높아야 되고, 소득도 좀 꽤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2,500점이 넘고요. 2,500점 이하이신 분들은 1,801점 보험료 28%를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점수가 1,800점 이하, 1,800점이면 40만원 이하로 내시는 세대인 거죠. 보험료 부과 점수 1,800점도 꽤 높은 거예요. 1,800점 이하가 되신다면 28%를 추가로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28%, 여기 22%, 이렇게 두 개 합치면 50% 경감을 받으시는 거죠. 건강보험료 경감되는 조건은 최대가 50%예요. 어떤 조건은 다 합쳐도 50%를 넘어갈 수 없는데, 농어촌에 사시고 22%, 농어업인 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랑 같이 살거나 농어업인이시라면 28%, 합쳐서 50% 경감을 이분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지역에 대해서 경감시켜주는 것도 있고,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로 30% 경감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 면제, 아예 안 내는 조건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보험료 면제가 되고요. 장교들은 당연히 이제 월급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죠. 단기하사 이하 사병들, 짧게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군 복무 기간 동안은 또 면제가 되는 거고,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제 기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조건, 보험료 면제 조건까지 이렇게 봤고요. 한시적 감액. 한시적 감액은 뭐냐면 2018년도 7월 1일에 건강보험료 개편안 1단계가 발의됐죠. 1단계. 그래서 2022년 8월 30일, 9월 달에 또 변경이 될 거니까 요 기간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이시고 재산 5억 9,700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시는 분들은 제도 개선에 따라서 올라간 금액 전액을 다 감격을 해주는 거고, 피부양자셨다가 뭐 소득 기준 또는 재산 기준으로 해서 탈락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가입자 보험료의 30%를 한시적 감액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겠죠. 근데 9월 달이 되면 또 다른 한시적 감액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유의하시고, 상담을 하다 보니 발견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영상 보시면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났어요. 2022년 8월 1일자 기사인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양평군 같은 경우는 시승격 요건이 거의 충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시승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기사 안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로 승격하면 재산세가 증가하고 농어촌 대학 특례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시가 아니라 군이고 농어촌 이런 것들에 해당이니까 경감보험료 경감 혜택들이 떨어지는 거죠. 뭐 읍쪽에 사시는 분들,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농어촌들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서 건강보험 고지서를 이렇게 보고 농어업인 경감, 농어촌 경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1만 3천 원이 나왔던 거고, 농어촌 그리고 농어업인 경감을 해서 50% 경감을 받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한시적 감액은 뭐냐면, 이분은 2018년에 공무원연금 받고 계시다가 공무원연금이 3,400만 원이 넘어가서 2018년도 7월에 건보료 개편안 1단계 할 때 이미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15%가 할인이 됐지만 30% 하니까 합쳐서 15% 할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시적 감액까지 지금 풀로 받고 계셔서 보험료가 상당히 절감되는 이런 효과를 보고 계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은 건데요. 공무원연금 받으시다가도 연간 받으시는 액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그 소득의 수준 3,400만 원, 지금은 이제 2,000만 원이 될 것이지만 그 수준에 넘어가시면 건강보험료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가입자로 두 분 다 전환되셔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다. 농어촌에 사시거나 농어업인이시거나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항상 저희를 따라다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세금과 관련된 그런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건강보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연금을 준비하셔서 건강보험에서도 좀 혜택을 내셔야 되는, 건강보험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 60대도 상관이 없어요. 40대도 상관이 없고, 뭐 70대도 상관없어요. 이거 내실 수 있다면 비과세로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따박따박 받으면서 건보료도 낼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1600-0456 전화 주셔서 40, 6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까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례자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장기 요양 상태신 거죠. 요양원에 모셨는데 요양보험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요양보험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었는지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안녕.